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유가족이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도무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보통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입니다. 그럼 두 보험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생명보험은 사람의 몸을 담보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사람과 재물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은 모든 사망의 원인에 보장을 하고 있으니 보험금 지급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해보험은 좀 다릅니다. 피보험자가 어떤 이유로 사망하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해, 질병, 자연사. 상해는 사고로 인한 경우이고, 질병은 신체 내부 요인으로 인한 경우이며, 자연사는 노화로 인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홀로 사망한 경우, 상해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실질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게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면 일반적인 절차 이외에 부검이라는 특수한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죽음의 원인이 확실한 경우라면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경우 유가족의 허락을 구하여 수사기관이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좋지 않아 부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가지 실사례를 들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70세 노인은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5년 전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습니다. 그날도 장기적인 혈액투석을 받고자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갔는데요. 혈관 곳곳이 막혀 어쩔 수 없이 쇄골 쪽에서 심장 쪽으로 혈액투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은 환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관만 삽입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이 저녁 9시. 관을 삽입한 곳에서 피가 묻어 나왔지만 별일 아니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었고, 이후 노인은 사망합니다.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음을 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은 사망 진단서만 믿고 환자를 부검 없이 화장하고 잘 모셨습니다. 이후 환자가 가입해둔 주택화재보험 안에 담보되어 있는 상해 사망 보험금 1억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을까요? 거부 이유는 과다출혈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출혈이 이루어진 이유가 상해인지 질병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혈액투석을 위한 관 삽입에 문제가 있다 주장하여 상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추정일 뿐 관 삽입을 한 대형 병원의 의무기록지나 기타 서류상 문제가 없어 객관적으로 문서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시죠. 20대 후반 여성이 모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엔 경찰의 수사 차원에서 부검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경막하 출혈,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학계에서 경막하 출혈은 80%가 상해,
20%가 질병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유가족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상해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인정하나 그 뇌출혈이 된 원인, 즉 머리를 다쳤다는 상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병원 내원 기록을 찾아보더라도 특별한 상해를 찾을 수 없었으며 단지 매일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것 이외에 입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질병과 상해가 혼재되어 있는 사건일 경우 사망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원인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두 건 모두 일반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법의학 자문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질병이 아니었음을 반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제3의료기관 전문의의 자문을 통하여 경막하 출혈, 즉 뇌출혈은 80%가 상해이며 20%가 질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피보험자의 과도한 음주는 목을 격하게 돌리거나 움직이는 행위만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첨예한 법리 다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잘 모르는 의학 지식으로 경험 많은 보험사를 상대하는 건 더욱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특히 사망사고인 경우 보험금이라도 받게 하고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유가족이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부검을 하시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상해의 증거를 찾아 조금이라도 순품의 보상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홀로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알아야 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손해사정사 김도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